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15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부산 경주는 부산 광역시장배 특별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대상경주, 특성급 경주, 세경주가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광명 경주는 대상경주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대부분이 안정적인 경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4경주에서 김명규하고 최래선의 동반 입상 3배가 가장 큰 배당으로 형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대부분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소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경주는 13경주하고 14경주, 특히 14경주가 다소 좀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강자들과의 타협 가능성이 이번 편성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지종훈련 전에 선수들 교육이 있다 보니까 선발, 우수, 특선 3개 조로 나눠서 지종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1조에서는 선발하고 우수, 2조에서는 우수하고 특선 선수들이 좀 모여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선발하고 특선급 지정훈련 때는 우수급 선수도 포함됐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우비겸, 정종교, 박병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겸, 정종교, 박병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훈련 내용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황인혁, 김동현, 김현경, 충청권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황인혁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우겸, 김범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우겸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범수는 마크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박병하, 윤민우, 최래선, 박일호, 최병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긴 거리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박병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최래선은 자신을 두고 출발하면서 대회를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명경민, 김형모, 박철성, 류재열, 안창진 선수 수성팀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훈련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명경민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이후 대우는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하늘, 박경호, 김채영, 김동훈, 이기주, 김종현, 남용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하늘이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었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했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종태, 김민호, 정종교, 문희덕, 김민균, 공태민, 김용규, 윤진규, 송경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종교가 반바퀴 저치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문희덕, 김민균까지 함께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꼽자면 후보 선수인 김우겸, 정종교, 박병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전일이어서 금일도 황인혁이 강한 자신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인혁이 과연 어떤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정재환이 정하늘의 뒤를 물고 가면서 착순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파업적 선수이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또 수도권 강자 비파업 선수들의 홈이 막혀 나가면서 실리를 챙겨 나가고 있는 정재환, 파업도 아니고 비파업도 아닌 중립 세력으로 안주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초반부터 황인혁이 정재환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동기생인 정정교라든지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안창진을 의식한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하고 정정교가 21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안창진의 저력 배제할 수 없죠. 선행도 가능하고 직선, 취입도 상당히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100점대 선수이기 때문에 황인혁도 점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안창진이에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교도 안창진을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안창진이 때리고 정종규가 물고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1기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전일도 문희덕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을 견제 나갔었던 황인혁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동기생인 정종규의 협공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창진이 최근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정종교보다는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황인혁도 안창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 1번이 먼저라는 점,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4번, 1번, 3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틈새 누리는 정재환이죠. 칠리 챙겨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은 또 과거 동서울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정하늘의 후미를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도권 선수들이 또는 비파업 선수들이 정재환을 후미에다 두고 경주운영 펼쳐 나가는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정정의 뒤를 정전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4번, 3번, 7번이 가능할 것 같고, 정종교, 황인혁, 안창진, 정재환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4번, 1번, 7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 1번, 3번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4, 3과 4일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김용규, 득점만큼 제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전일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수들이 김용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파업 선수들도 김용규를 의식하는 경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무래도 101점대, 괜히 101점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김용규가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지열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류지열이 과감하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용규도 류지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거나 윤민우가 있기 때문에 김용규가 오히려 류지열을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용규하고 류지열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도 있고 이계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윤민우가 끌어내서 후미 공략에 나서게 된다면 2차권만 진입하면 잘만 하면 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5번 정도는 빼앗는데 주력할 수 있는 윤민우라는 점에서 결승 욕심 충분히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류지열이 때리면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죠. 오히려 김용규가 류지열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윤민우가 몸싸움이 약한 류지열을 털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2번 달았을 때는 윤민우가 반드시 빼앗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과 이번 편에서 2번의 동반 입상은 중심이 돼 6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순리대로 풀어가게 된다면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삼복승 한번 노려봐야 될 선수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동현도 가능하고 강준현도 가능하고 이기주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외선에서 날라올 만한 선수 한 명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좀 현장에서 분석 잘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간다면 아무래도 6번, 2번, 5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규가 류지열을 달고 쏘거나 류지열을 때렸을 때 김용규가 윤민우와는 적극적으로 좀 배제하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동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윤민우와 강준영, 김우현이 따라가면서 타정도로 빼앗는 작전밖에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간다면 6번, 2번, 5번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전일은 공태민이 경주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박병화가 있고 이태호가 있기 때문에, 장우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태호가 박병하고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화가 초조부담을 안고 있고 이태호, 여기에 장우준이 끌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공태민이 김범수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화의 선행감도
좋기 때문에 박병하의 선행을 김범수가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죠. 힘든 결에서 김범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공태민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병하도 시속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김범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고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박병하보다는 한수 위라는 점에서 3번이 내선만 잡는다면 공태민이 김범수 아래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7번이죠.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수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박병환이 내선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후미권에서 이태호가 쫓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공태민이 노골적으로 이태호를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뭐 후미권에서 쫓아가면 몰라도, 빼앗으면 몰라도 3번의 선행 적극 활용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라는 점,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김범수가 박병호가 때렸는데 김범수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공태민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병호 입장에서는 이태호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공태민이죠.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2번,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 머리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2하고 4-7경주권까지는 4-2하고 4-7경주권까지는 충분히 4번 머리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2-4-7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범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공태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과 3번이 먼저인 것 같고 7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병호가 버티기죠. 4-2하고 4-7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태민이 김범수를 완벽하게 챙겨주게 된다면 박병호, 김태호가 고전할 수도 있죠. 이 점 때문에 김연경이 호미권 막혀나간다면 삼복승도 충분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속보, 음성 속보를 통해서 김연경이 과연 막혀 나갔을 때 안 밀리고 쫓아 나설 수 있느냐는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타협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3번의 역공 가능성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한을 여유가 있습니다. 정한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희덕, 김민균, 여기에 김민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법 나름 정의 멤버죠. 최래선, 이용구, 이으뜸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한을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쓰고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야 되는 정하늘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하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래선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문희덕을 챙겨 나가면서 최래선, 이용구를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문희덕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정하늘이 문희덕 달고 쏘는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도 2착만 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악착같이 7번의 뒤를 노릴 가능성 상당히 높죠. 7번과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2하고 7-3입니다. 7-2하고 7-3 견주권 두 차권,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좀 더 우선하시되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번 편성 정하늘이 힘을 써야 되는 견주가 될 것 같은데 이영구가 힘을 쓰죠. 최래선입니다. 이으뜸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하늘이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1번 과거 전주팀이죠. 지금은 신사로 와서 훈련지가 변경이 됐습니다만 전주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선후배예요. 3번하고 5번 이영구의 선행감이 좋다면 전일은 무기력했습니다만 먼저 내선 잡고 희속감 올리게 된다면 3번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3-1이나 3-5는 3-1이나 3-5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는 안 되는 것 같고 20% 정도는 20% 이상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정하늘이 2번 달고 쏘면 파업 선수들 깔끔하게 견제가 가능하죠. 7번의 뒷자리를 3번이 타종부터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전일도 받아가는데 작전 귀신 같았었던 최래선이에요. 7번과 3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정하늘이 버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체크해서 삼복승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